네, 안녕하세요. 열린학원 소쌤입니다. 네,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작년 기출문제죠. 작년 여러분들 교하고 1학년 기출문제 풀이를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보자, 뭐 전문항을 다 할 필요는 그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작년 교하고 1학년 기출문제에 대한 평을 잠깐만 좀 해드리면은 문제가 굉장히 쉬웠어요. 일단은 여기 근방에 있는 운정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선생님 판단에 가장 쉬웠다라고 판단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기억을 좀 되살려보면 1등급 컷이 95점이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 틀린 친구가 2등급이 나왔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2등급 컷이 한 90 정도, 그 정도로 조금은 많이 쉬웠다. 그러니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도록 모든 문항을 좀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뒤쪽에 고비가 될 만한 문제들이 한두 문제 정도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좀 잘 정리는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 다 풀이하기보다는요, 이미 12번부터 끝번까지 12번부터가 11번부터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죠? 거기부터 여러분들 끝까지 풀이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바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12번이네요. 11번까지는 매우 무난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는 너무 쉽게 그냥 가셨어야 되는 거고요. 보자, 12번부터 간략하게 선생님하고 같이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7의 6제곱 마이너스 1을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지금 문제인데, 일단은 이 숫자를 내가 어떻게든 구할 거야. 이걸 인수분해하든 뭐를 하든 일단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일단 저 모양을 좀 바꿔놔야 될 것 같아. 7의 6제곱이라는 걸 3제곱의 전체 2제곱에다 쓰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빼기, 얘도 1에 뭐 2제곱에다 써도 상관없잖아요. 선생님 궁극적인 목표는 합차 쓰고자 하는 게 목표였거든. 그래서 얘를 합차를 쓰니까 7의 3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7의 3제곱 마이너스 1이 돼버리겠죠. 거기서 우리는 세제곱짜리 공식 정도는 기억이 나셨어야지. 뭐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인수분해 공식 얘기하는 거야. A 플러스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딱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로 쓱 바뀌었던 거죠. 헷갈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인수분해 공식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얘는 7 플러스 1이 될 것이고요. 7의 제곱 마이너스 7 플러스 1이 되겠죠. 요만큼만 인수분해한 거야. 그리고 요만큼을 또 인수분해해서 갖다 붙이면 7 마이너스 1이 되고요. 7의 제곱 플러스 7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 상태에 우리는 이 숫자 한번 써보자라고요. 얘는 8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죠? 이게 써볼까요? 49.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얘는 42가 될 것이고, 플러스니까 이거 43이 되겠네요. 뭐 필요 없는 거 쓱 지울게요. 그 다음에 얘는 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49, 50, 57이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잘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려잖아요. 이걸 뭐 하란 얘기냐면 소인수 분해하란 뜻이에요. 소인수 분해해서 이거에 약수의 개수 찾으란 문제와 같은 문제인 거지. 왜? 이거의 약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질 거니까. 그럼 우리는 얘를 쓱 바꿔야 되겠네요. 2의 세제곱이다라고. 얘는 더 이상, 이건 소수 아닌가요?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그냥 둬야죠.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3이 될 것이고, 57도 이거 3으로 나눠 떨어지잖아요. 이거 3 곱하기 19다. 그래서 이 숫자를 결론적으로 내가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 2의 4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의 2제곱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19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43이 나올 거고. 사실 편의를 위해서 1제곱을 써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 소인수 분해한 결과를 가지고 이거의 약수의 개수 찾으라는 거거든.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하시면 그게 약수의 개수야. 그 이유도 알고는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가 4개 있죠. 그럼 경우의 수는요, 하나 들어가나, 2개 들어가나, 3개 들어가나, 4개 들어가나, 안 들어가는 경우야. 그래서 2가 4개 있다면 경우의 수는 5가지 따로 온다는 얘기죠.
약수의 개수는 5. 여기다 또 1 더해 3, 1 더해 2, 1 더해 2 이렇게 구하시면 이게 약수의 개수가 되더라. 그래서 얘를 곱하시면 얘는 몇이 나오죠? 12니까 이건 6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쟤는 60개의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두 번의 곱이 가지고 있죠. 뭐? 첫 번째, 얘를 인수분해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누어 떨어진다는 개념이 약수의 개수계를 구하라는 개념이니 약수의 개수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답은 3번 60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보자. 11번까지는 무난했더라면 12번에서 약간의 고민이 올 수 있습니다. 잘 정리는 해 두셔야 되겠죠. 자, 넘어가서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13번 보시면요.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두근이 나와 있고 또 이거에 두근이 예단으로 나왔어. 우리는 근과 기수의 관계 써봐야죠. 그러면 여기서의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나올 것이고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 A가 나오겠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거분의 2건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거의 두근이래. 아, 이거의 두근이 얘래.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하나의 근. 다른 한 근은 얘. 이거 두근의 합은 또 마이너스 2거분의 2거니까 답은 2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곱한 결과가 B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일단 모르겠어서 그냥 써봤더니 자연스럽게 넣어봐야 되지 않냐. 이 자리에 4 넣어야 될 것이고 이 자리에 A 넣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A가 그냥 튀어나오네. 이건 너무 쉬운데 이거는. 그 다음에 얘가 4고요. 얘가 A인데 A가 마이너스 2래. 그러니 B 값은 마이너스 8로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니 A 플러스 B는요. 마이너스 10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져가셔야 되겠지. 그치? 뭐 전혀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 보이니 여러분들 잘 근과 계수의 관계 쓴다는 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는 편안하게 맞을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보자, 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4번 보시면 이 4차식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 어떻게?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우리가 열심히 했던 거 있잖아요. 얘를 뭘로 나눴냐?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어. 몫이 뭔가 있겠죠. 그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얘를 좀 넘겨보자라고. 넘겨보자라면 x 4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qx다 라고 갈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x 자리에 1을 집어넣고 a, b의 관계식을 쓰고 그럼 b를 a라는 문자 표현하고 얘를 인수분해해서 다시 x 마이너스를 없애주고 나쁜 방법 아니고 맞는 방법이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상 시험에 들어갔을 때 풀어야 되는 풀이로 알려드리는 게 좋겠죠. 보자.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x-1의 제곱이 나와야 된다. 무조건 조리법으로 가는 거야. 무조건 조리법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조리법으로 그냥 가주면은 보자. 조리법으로 가주면 얘는 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조심해야지. 선생님이 이러한 실수 종종 하거든요. 4제곱, 2제곱이야. 3제곱이 없어요. 나도 실수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 딱 맞닥뜨려서는 조리법을 쓰되 1-R을 바로 써버리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반드시 염려해 두시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0을 써줘야 되죠. 3제곱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가 있을 거고 B 플러스 2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리제법 많이 해봤으니까 하실 줄 아실 거라고 믿어요. 얘가 0이 되는 X값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 나머지는 0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쓱 써볼까요? 1. 얘는 1, 1, 1,
마삼, A-3. 그럼 얘는 A-3이 될 거니, 여기는 둘이 더해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나누어 떨어지니 얘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얘가 제곱이잖아. 그러면 1이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겠지. 1, 2,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는 A 마이너스 4가 된다. 근데 얘도 0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방법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는 4가 될 것이고, A가 4니까 B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둘을 곱하니 A, B는 마이너스 12다. 그 답은 1번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자. 조리치법 써야 된다는 거 시험에 들어가서는 조리치법 푸는 게 가장 편하고 실수할 여지가 적은데, 뭐는 조심하자. 4제곱, 2제곱이니 3제곱에 반드시 0을 표시해야 된다. 아실 텐데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염려는 해 두시란 얘기고요. 됐죠? 자, 1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방정식 문제인데, 여러 가지 방정식이 안 들어간 학교도 꽤 많을 거예요. 지금 교학으로 들어간다고 얘가 나왔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방정식이 들어가지 않는 학교들도요, 반드시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는 보고 중간고사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그걸 통해 우리는 곱셈 공식이나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 그 부분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대다수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3차, 4차 무조건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사실 이 연립방정식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해두고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중간고사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 해가 서로 같대요. 이 4개 해가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완성되어 있는 식을 찾자. 얘하고 얘만 가지고 나는 x, y 값을 찾아서 그 x, y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a, b 값이 나오지 않겠냐는 거야. 그럼 일단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2차와 1차잖아요. 2차와 1차 연립방정식이면 무조건 대입법밖에 없어. 얘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죠. 이걸 여기 y자에 집어넣으면 x한 문자밖에 안 남겠지. 그러면 게임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2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이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얘는 1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 마이너스 5는 0이다라고 보셨어야 되네요. 근데 인수분해 되죠. x는 5 또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그에 따르는 y값도 나오겠지. x가 5입니다. 여기다 집어넣는 게 편하겠네요. x가 5면 마이너스 7이 될 것이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 돼버리겠지. 이 두 가지가 바로 x, y 근이 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 x가 5고 y가 마이너스 7일 경우에, 그 경우에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보자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5a가 될 것이고요. 플러스 5a죠. 그냥 5가 들어가니까 5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는 6이다. 그래서 a는 4가 나오겠지. 여기서 a 값이 나오는 거고. 또 얘도 여기다 집어넣자. 저기다 집어넣으니까 얘는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 바로 b가 될 거다. 그러므로 b 값은 8이 된다. 그래서 a, b가 나올 수 있는 수성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일단 12는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도 마이너스 1일 경우도 있다고 얘기했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12가 나왔으면 최대가 구하니까 그냥 답이 12가 맞겠지.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확인은 좀 하고 가자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얘는 6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식에도 한번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은 B가 됐거니 B 값은 마이너스 10이다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는 바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4라서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2도 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 최대값을 찾는 거니 12다라고 하시고, 만약에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마이너스 12로 갔어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보자.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학교들이 꽤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하실 줄 아시는 게 좋겠죠. 됐죠? 보자. 근데 1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문제들이 다수였고요. 이런 문제일수록 실수를 한번 해버리면 이게 등급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자, 넘어가서 16번 한번 가겠습니다. 자, 16번 보시면요. 3차 방정식 나왔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정식인데 내가 왜 자꾸 이걸 하라고 얘기하냐. 얘를 빼버리고 조리제법으로 물어본다니까. 그러니 하실 줄 알아야 된다. 얘가 오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일단 3차 나온다. 무조건 조리제법은 염려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리제법 그냥 한번 써볼게요. 1이고요. 그 다음에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A가 되겠지. 일단은 다 더해서 0이야. 100% 1이 들어가는 거죠. 1, 마이너스 A 플러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3, 둘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3A, 얘도 3A, 마이너스 3A. 그러니 0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식을 한번 써볼까요? 1이라는 근을 갖는 겁니다. x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의 개수들이 되겠지. 마이너스 a 플러스 3x 마이너스 3a. 얘가 0 된다. 근데 얘도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x에서 이 문제는 좀 착하네. 보자. 인수분해가 돼서 여기는 마이너스 a 3이 있겠지. 곱하니까 얘가 나오고 둘이 더하니까 얘가 나오고요. 결론은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얘가 0이 되는 근이니 x 값은 1 또는 a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얘기네. 근이 3개가 나왔는데 서로 다른 2개의 실근만 가져야 되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이 a가 얘랑 같거나 또는 얘랑 같아서 하나처럼 보이게 만들란 얘기네. 그래서 a가 1이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다면 근은 2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을 합을 구하래. 둘이 더하니까 답은 1번 마이너스 2로 가주시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울 수 있는 문제고요. 하지만 조리제법은 하실 줄 알아야 될 것이고요. 3차지만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는 0을 빼버리고 조리제법 문제, 다항식의 연산 쪽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 반드시 하실 줄 아는 게 당연히 좋겠죠. 됐죠? 자, 16번 간단합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보자, 17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7번. 이것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요. 얘 4차죠. 4차에서 허근 2개를 뭐 갖는데요. 알파벳 뭔지 모르겠고, 그때 이것 값을 구하라는 게 지금 문제일 거야. 결론적으로는 저걸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하려고 노력은 해보셔야 되겠죠. 근데 눈에 보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 x제곱 플러스 2x. 얘를 치환시켜 버릴까요? x제곱 플러스 2x를 선생님이 t라고 좀 치환했습니다. 그럼 얘는 t 플러스 2가 될 것이고요. t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0이 되겠지. 우리는 일단 전개해 봐야죠. 전개해 보면 t제곱 마이너스 4t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되니 마이너스 32가 되겠지.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될 거야. TT. 그 다음에 8, 4.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되죠. 그래서 얘는 T 마이너스 8, T 플러스 4는 0이 될 텐데, 원래 T 자리에 X제곱 플러스 2X를 다시 환원시켜 줘야 되겠지. 그럼 들어가니, 얘는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겠네. 이게 0이니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겠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앞에 것은 판별식을 써보면 0보다 크게 나와요. 그러니 여기서는 실근이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판별식을 써보면 0보다 작게 나오거든. 아, 여기서 나오는 두 개를 우리는 허근 알파 베타라고 본 거네. 결론은 이 얘기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0이 되는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본 거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가 쓱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한번 적어 드릴게요. AX제곱 플러스 0이에요. 한 근이 M 플러스 NI. 단 조건이부터 M에는 실수야. 그렇다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M-NI가 나오는 거야. 무조건 이거의 켤레복수수가 나오는 거야.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는다면. 그 전제가 바로 뭐냐면 A, B, C가 실수라는 전제 하에서 개수가 모두 실수라면 한 근이 허수면 그 다른 한 근은 무조건 켤레복소수가 나올 거다. 너무 중요하니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개수가 1, 2, 4잖아. 다 실수잖아. 한 근이 알파야? 다른 이 한 근 베타라는 게 바로 사실은 알파 바였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두 근이 알파하고 알파 바였던 거야,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알파 바죠. 이게 원래 베타였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두 근의 고. 얘가 바로 4가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일단 4가 돼야 되고. 근데 베타 뭐였어? 베타가 얘가 알파였지. 그럼 이거에 바니까 얘도 알파, 이게 알파 바였죠? 베타가 바로 알파 바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다시 켤레잖아. 알파 바에 다시 켤레니 얘는 알파로 봐서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 곱하기 알파 바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도 4가 돼서 둘이 더하니 답은 8로 가셔야 되니까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치환해서 인수분해 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근이 나왔다. 그러면 두 근이 알파고 베타인데 개수가 모두 실수였다면 이 베타란 근은 사실 알파의 켤레복소수였다. 거기다가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도 그냥 수월수월하게 넘어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서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어느 회사, 여러분들 이런 활용적인 문제, 2차 방정식이 됐든 2차 함수가 됐든 나올 공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은데 활용적인 부분이다 보니 주관식, 논술형 마지막 문제라든가 또는 객관식 마지막 문제로 한 번 정도는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보자. 다음은 어느 회사에서 신제품 A의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했대요. 근데 얘를 100만 원 정하면 변경 전에 가격이 100만 원이었다면 판매량이 3,900대가 팔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원이었다. 근데 변경을 했죠. 얘가 변경
후입니다. 얘가 10,000원을 인상할 때마다 판매량이 30대씩 줄어들었대요. 그러면 미지수를 잡아야 될 텐데 내가 10,000원씩 X번을 인상했어. 그럼 얘는 X 10,000원을 인상하는 거지. 그때 판매량은 30대씩 줄었대. X번 준 거잖아. 그러니 이 판매량은 30X대씩 줄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변경 후에 가격은 100만 원에서 100만 원이지. 100만 원이 갑자기 100원으로 바뀌었어. 아니 그냥 지워버릴게요. 귀찮으니까. 보자. 100만 원에서 X만 원이 인상을 했어. 그럼 판매량은 3,900대에서 30X가 줄어야 되는 거지. 얘가 X만 원 인상했다면 판매량은 30대씩 줄어야 된다. 그럼 30X가 줄어야 된다. 그리고 이 둘이 곱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판매 금액이 되는 거야. 우리는 이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될 때에 A의 가격을 구하라는 게 지금 문제고요. 그러면 이 판매 금액에서 뽑아냈으니까 뽑아낼까요? 30만 뽑아냅시다. 30을 뽑아내면 얘는 X 플러스 100이 될 것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여기서 30을 뽑아내면 130이 되겠네요. 나는 이거의 최대값, 이게 판매 금액이죠. 이게 판매 금액. 그럼 얘는 30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땅땅 플러스 30X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굳이 쓴다면 130, 00 이렇게 돼버리겠지. 나는 이 2차 함수에 뭐를 구하라는 거야? 위로 블록이잖아. 최대값. 최대가 될 때의 X값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만큼만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써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30X가 될 것이고, 그리고 뒤에는 15의 제곱이죠. 반의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지. 근데 난 뒤에 거 쓰지도 않을게. 왜?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나는 그때의 X값이 궁금한 거니. 그러니 얘는 X 마이너스 15의 제곱이 되고 뭔가 이렇게 나오겠지. 결론은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될 때는 X가 15일 때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때 A의 가격을 구하래. 15만 원이 인상한 거잖아. 처음에 100만 원이었고. 그래서 답은 115만 원을 가셔야 되고요. 1도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쉬울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활용적인 부분이니 한 번 정도는 물어볼 수 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편안하게 가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18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논술형 1번으로 가겠습니다. 논술형 1번도요, 너무 자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교하고 시험 문제가 쉬웠다는 이유가 여태까지 역대 기출문제에서 자주 등장했던 문제들이 다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기출문제를 잘 연습해둔 분들은 너무 쉽게 해결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중문을 갖는다고 나왔습니다. 일단 판별식 와야 되겠죠. 짝수 공식. 그래서 반의 제곱 바로 쓸게요. m제곱 2am a제곱 짝수 공식이니까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럼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n 중문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 돼야 되겠지. 깔끔하게 없어지네요. 그리고 a 값에 관계없이니 우리는 a로 묶을 수 있는 거 묶어버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A와 관계없이 만들려면 얘가 0이 되고 그리고 얘도 맞아 0이 된다면 이 결과는 무조건 0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A로 묶을 수 있는 거 묶겠습니다. 여기에 2M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있겠네요. 이게 A로 묶은 거예요. 나머지 떨거지 쓸게요. M제곱 마이너스 A 되겠지. 뭐 풀이할 것도 별로 없는데요.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니 M은 2분의 5가 돼야 되고 M이 2분의 5니까 N은 4분의 얼마야? 25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건가요? 맞죠? 이거 너무 쉬운데요? 그죠? n값은 m제곱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n값 구하시면 게임 끝. 이거 뭐 감점의 요소. 근데 여러분들 교화고가 주시면 될 게 서술형에서 감점을 무지하게 시키거든요. 그러니 이것도 쓸 때도 짝수공식이랑 언급을 쓰시고 여기 앞에도 반드시 A에 관계없다라는 말들을 좀 부가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교화고분들은. 그죠? 서술형 감점 좀 깐깐하게 볼 겁니다. 교화고. 그죠? 여러분들 잘 정리하고 가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논술형 2번 보겠습니다. 자, 교하고 작년 기출문제가요. 매우 쉬웠잖아요. 그나마 약간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한 문제를 정하면 그냥 이 문제일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그나마 변별력을 갖는다면 일단 판단합시다. AX, BX는요, 둘 다 3차식이야. 최고차수 계수 1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AX를 포함한 X-2까지 곱한 이 결과 안에는 반드시 X-4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근데 여기는 X-4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AX가 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 거꾸로 이 X-4는 반드시 AX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반대쪽에 있는 X-2는 바로 BX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X-2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X-4는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일단 이 시작이 돼야 돼요. 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판단해도 상관없어. 여기다 2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는 0이 될 거고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bx다. 그러니 0이니 여기 2 집어넣었죠? 그러니 B 이 값은 0이 돼야 된다. B 이 값이 0이 되니 BX는 반드시 X-2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같은 얘기야 사실은.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4를 집어넣으니까 얘는 2A4는 또 0이 되니 요 A4 값은 0이니 그러면 AX는 반드시 X-4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똑같은 얘기하고요, 사실은. 보자. 그럼 내가 AX 그리고 여기에 BX인데 AX는 X-4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X-2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고 가셔야 돼요. 여기에 뒤에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AX를 여기다 집어넣고 BX를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두 개가 똑같대요. AX 일로 들어갑니다. X-4 있죠? BX가 일로 들어가요? X-2 있죠? 이 나머지 떨거지는 같은 게 아니냐는 거야. 그래야지 두 개가 똑같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3차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요 식은 같은 식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 왜? 저 X-2 곱하기 AX랑 X-4 BX가 같은 거니까. 그러면 여기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놓는 게 가능할 것이고요. 얘도 같은 거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놓는 게 가능할 것이고요. 여기까지 왔으면 90% 이상 온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나머지 정리해서 너무 많이 했던 거죠. 얘를 이걸로 나눴어. 나머지가 1에 그러면 X자리에 3을 집어넣어서 A3 값이 2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얘도 1을 집어넣으니 B1 값이 4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여기다가 X자리에 3을 집어넣겠죠. A3입니다. A3이니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될 텐데 이 A3 값이 이게 2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관계식 하나가 튀어나오겠네요. 9 플러스 3A 플러스 B는요.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0이 되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얘는 여기다 1을 집어넣겠죠.
여기다 내가 1을 집어넣으니 FB 1값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1을 집어넣으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게 지금 4다라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1 플러스 A 플러스 B는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다 적을까요, 이거? 우리 바로 풀어버릴 수 있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A, B 값 다 나올 것이고 AX, BX가 완성되겠지. 빼버리겠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여기서 이거를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네. A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AX 완성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X도 완성. BX는 X 마이너스 1을 갖고 얘와 같은 거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우리는 A 5값 찾으라고 이제 답만 찾으면 되겠죠. 마지막 계산까지도 좀 잘 하셔야 되겠네요. 보자. A 5값은요. 5가 들어가니까 얘는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5가 들어가니까 2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니 얘는 몇이 나와? 맞는 거지. 계산 틀린데 없는 거지. 그럼 얘는 10이 나올 거니까 이건 8이다 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몇이야? B 3을 구하리죠. B 3. 그죠? B 3을 구하시면 3을 집으면 또 1이네요. 문제 참 착한데? 얘는 9. 그 다음에 3을 집으면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둘을 곱하니 답은 마이너스 16으로 가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되더라. 그죠? 그나마 22년도 교화국 기출에서 그나마 약간 변별력을 갖는 문제다. 일단 포인트는 이 두 줄 쓰는 게 사실 이 문제의 전부다. 사실 그 다음부터 너무나 술술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1도 어렵진 않은데 그나마 변별력을 갖는 거다. 근데 이런 거 틀려버리면 내가 아까 말했죠. 작년 교화국 기출에 1등급 컷이 95점 이상이다. 95점 이상이다. 근데 이게 6점짜리야. 이거 틀리면요. 그냥 2등급도요. 위에 있는 2등급이 아니고 그냥 중간에 있는 2등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쉬울수록요. 여러분들 절대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정확하게 시간을 길게 잡고 정확하게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22년도 교화국 1학년 기출문항 풀이였고요. 선생님이 앞으로 작년에 모든 학교에 기출문제의 풀이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기출문제, 그 문제가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연관성은 가지고 있고 유형 자체는 따라갈 수 있으니 반드시 잘 정리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도 교화국 1학년 기출문제 중요문항 풀이였습니다. 선생님은 열린학원 소쌤이었습니다.